자, 141페이지. 다 같이 감정아 놀자. 네, 이거를 잊지 마세요. 감정아 놀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 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것이 상대방 감정의 조절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생각 없이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결국 나도 마음이 감정이 상하고 상대방도 감정이 상하고 이렇게 되죠. 자, 요 8가지 한 번 더 이제 다 외울 수 있죠. 첫째, 네, 표면적인 걸 보지 말고 감정을 봐라. 감정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감정하고. 두 번째, 이름 붙이고 짜증, 불안, 뭐 기쁨, 슬픔 이런 감정의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 존중하라. 네, 그 감정 자체를 왜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서는 지금 아픔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아픔의 표현을 도대체 왜 그래 맨날 뭐 그거밖에 못해 도대체 그것도 뭐 아프다고 그래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래버리면은 그냥 더 상처를 주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감정의 소리, 그 사람이 아파하는 소리를 경청하고 또 나중에 자기가 이걸 말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그랬다라고 하는 그 아픔의 소리.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네, 감정 위로. 그 다음에는 감정 돕기. 그리고 돕는 도구들 사용. 영성 활용하기. 그 다음에 아픈 감정 치료는 감정과 친해지는 거. 그 다음에 감정 치료를 위한 심리적 방법. 아픈 감정을 치료하기 위한 영적 방법. 약물 치료와 환경 치료. 1:1. 그 다음에 아픈 감정을 위한 10단계. 자, 그거는 계속해서 어쨌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계속해서 이게 움직여져야 감정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8장에서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극복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복습 3가지. 맨 밑에 뭐 있습니까? 본성적 본능의 욕구. 5가지 성품. 그 다음에 상한 감정. 그 다음에 이게 장애 요인이 극복이 돼서 본능의 욕구대로 살면은 감정이 어떻게 돼요? 행복하죠. 좋은 감정이 형성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본성의 욕구를 가로막는 4가지 장애 요인. 첫째 뭐예요? 죄성. 두 번째 습관. 세 번째 환경과 잘못된 정보. 네 번째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사람 때문에 장애 요인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사람으로 인한 장애 요인. 본성에서 나오는 본능적 욕구를 가로막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장애 요인의 3번째 영역은 사람이다. 어쩌면 이게 가장 클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 속에는 부모, 자녀, 형제, 부부 등이 있고 밖으로 나가면 친구, 이웃, 동료, 직장 동료, 상사나 아랫사람들이 있다. 이들로 인해 좋은 감정이 형성되기도 하고 나쁜 감정이 형성되기도 한다. 다음의 내용들이 장애 요인의 원인이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차이점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장애 요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좁혀가고 하면은 이제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추구하는 가치관 때문에 이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또 그 다음에 성품의 차이점. 그 다음에는 생활 방식의 차이점. 처해 있는 환경의 차이점. 소통의 장벽의 문제점. 결국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서로 안 맞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맞다, 뭐 너무 어쩌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감정을 서로 막 상하게 하고 막 극과 극으로 가는 거죠. 이게 추구하는 가치관이 차이점.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기본적인 본성의 욕구가 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서로의 추구하는 가치관이 변화를 받기 시작을 해요. 자, 같은 나무라도 어떻습니까? 햇빛을 더 받는 데하고 덜 받는 데하고 어때요? 다르죠. 색깔도 다르고 성장 속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똑같이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성품 속에서 성품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는 이미 똑같이 5가지 성품의 기본 요소는 있지만 그 성품들이
벌써 살아온 그 사람의 가정 환경,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엄청난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돼요, 이게. 네. 부모와 자녀, 형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직장에서도 상사와 아랫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서로 달라요. 여기서 많은 갈등과 상처를 갖게 돼요. 예를 들면 자녀는 복지 쪽을 공부하고 싶은데 부모는 법을 공부하라 한다. 당연한 갈등이 생기죠, 이게. 또 그래서 이런 가치의 차이점을 조율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기의 본성의 욕구를 이루어가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의 공감을 갖게 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렇게 생각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런 걸 강조하는지, 이걸 공감을 해야 돼요. 이거 공감하는 거. 그 다음에는 그렇지만 자기는 그쪽보다는 이쪽을 가고 싶어. 그러면 공감 속에서 신뢰성을 쌓고 그 속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다 보면 이제 부딪힘만 있다 보면은 이 갈등이, 이 장애 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부모도 자식도 똑같이 마음의 상처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몸이 빼짝 말라간다든지 아니면 폭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부모는 부모대로 또 직장 생활에서 안정감도 잃어버리고 업무적 성과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선 이해를 해야 되고 해결을 해 나가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성품의 차이점. 사람은 타고난 본성의 다른 점, 그리고 죄성의 성장의 차이점, 사람 환경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성품들이 형성돼요. 이런 성품의 차이는 서로 간의 갈등을 갖게 되고 아픈 감정들을 만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깨끗한 항상 그릇이나 가정이나 환경이나 깨끗하게 잘 치우는 환경에서 성장을 했어요. 부모가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늘 깨끗하게 치우는 게 정상이야. 근데 한쪽은 먹고 살기 바쁘느라고 항상 지저분하게 해놓고 살고 그 속에서 지가 알아서 밥 챙겨 먹고 항상 그러고 살았어.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딱 만났어. 처음에는 그런 내면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하고 다 해서 만났어. 근데 이제 한 입을 덮고 한 지붕 안에서 같이 한 밥그릇 먹고 살기 시작하니까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아직 쓴 안경이 안 바뀌어가지고 아직은 그대로 어느 정도는 가. 이게 이제 몇 년 가요. 가면서 자꾸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총알이 폭탄이 되고 폭탄이 미사일이 되고 이제 이렇게 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고 이런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성품의 차이점이 이런 환경과 살아온 삶의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성품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공감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장애 요인을 극복을 못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제 같이 못 있는 거죠, 이거. 이 능력이 약하면 서로 다른 성품의 차이는 많은 분쟁, 갈등, 아픔을 만들어요. 이기주의적인 성품과 이타주의적인 성품. 이 둘이 또 만나보세요, 이거. 엄청난 다툼이에요. 한쪽은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데 한쪽은 맨날 퍼주고, 딴 사람 퍼주고 맨날 그래봐요, 이거. 못 살겠다 그러지. 깔끔한 성품과 지저분한 성품, 부지런한 성품과 게으른 성품, 세밀한 성품과 덜렁덜렁한 성품, 사랑하는 방법의 차이점 등 이게 차이를 만드는 성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이런 성품들을 조율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협상력을 길러야 된다니까요, 이게. 협상력. 나는 이걸 좋아하고 당신은 저쪽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겪을 게 아니라 차선책이 뭐냐를 찾자. 네. 예를 들어서 뭐 매일 그릇 씻고 하는 게 힘들고 그러면 한 달에 2번 대보름날 이렇게 가족 청소하는 날을 정하자. 뭐 이런 거. 어쨌든 뭐 이런 이제 협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네, 협상력. 뭐 한쪽은 여행 가는데 부산으로 가자. 한쪽은 전라도 강주로 가자. 가지고 막 대판 싸워,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 때려치자. 그리고 안 가. 이러면 안 돼. 그럼 뭐 올해는 그럼 부산, 내년에 그럼 광주. 아니면 부산도 싫고 광주도 싫으면 중간쯤 대전으로 가자. 뭐 이런 협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 방식의 차이점이에요. 생활 방식, 취미 생활 이런 거죠. 한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하고 한 사람은 드라마를 좋아하고
네, TV 채널을 놓고도 갈등하고 다투죠. 음식 때문에, 자고 깨는 시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어떤 사람은 일찍 자. 이런 것 때문에. 옷 입는 것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은 이런 옷 입고 싶은데, 애들하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애는 이런 옷 입고 싶은데, 엄마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옷을 꼭 입혀서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때문에 막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친구 때문에, 뭐 취미 생활, 많은 것들의 차이점 때문에 갈등을 겪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삶의 장애를 갖게 되고 이것은 아픈 감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 아픈 감정들이 계속 쌓여. 쌓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거? 쌓이면 이제 이게 병 되는 거야, 이게. 폭탄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지수가 어느 만큼 되는가에 따라서 서로 좋은 감정을 만들 수 있고 서로 감정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처해 있는 환경의 차이점이에요. 서로 살아가고 있는 환경, 일터의 환경, 인간관계, 살고 있는 집, 경제력, 학력, 신분 등 다양한 환경의 차이 역시 갈등과 아픈 마음을 만드는 요인들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한쪽은 그냥 부잣집에서 살아가지고 펑펑 쓰는 습관이 들어있고 한쪽은 알뜰살뜰하게 그냥 전략하면서 살아. 그러면 둘이 만나. 이게 또 엄청 갈등이에요, 이게 또. 네. 네. 자, 근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이런 갈등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졌어요. 예, 그러니까 감성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들이 가졌던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은 사랑의 능력, 언어의 능력, 소통의 능력이에요. 솔로몬과 술람미가 제일 잘한 건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쪽은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유학파, 문학파, 예술파. 그 막 예술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한쪽은 농사 짓는 농사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한쪽은 뭐 소똥 이야기 했었고 한쪽은 뭐 예술적인 이야기 했었고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죠, 이게. 근데 둘이 잘 맞아, 이게. 언어가, 소통. 자, 그 다음에 소통의 장벽 문제. 그러니까 이런 가치의 차이점, 뭐 상품의 차이점, 뭐 방식의 차이점, 환경의 차이점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만큼 소통을 해서 차선책을 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장벽을 없애느냐는 거예요. 많은 다양한 차이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소통의 능력이다. 사람이 다르니 당연히 차이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소통의 능력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런 차이점들을 뛰어넘어서 갈등을 해소하고 상대방의 본성적 욕구와 자신의 본성적 욕구를 이루어 가도록 조화를 잘 해요. 네.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소통의 능력을 켜가는 거죠. 자,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요 사람으로 인한 장애인 극복은 요 5가지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5가지. 첫째는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돼요.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다. 나의 행복은 관계를 잘하는 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뭘 해야 돼요? 소통의 방법을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경청하는 방법, 공감하는 방법, 다른 차이점을 들을 때 소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소통의 방법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방어 능력을 키워야 돼요. 싫은 소리 하지만 상처받지 않도록 넘어갈 수 있는 방어 능력.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자신의 선한 성품을 키워. 그래서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본성적 본능 욕구 강화하기.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방해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3순위, 그것도 아니면 취미생활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 첫째, 관계의 중요성 인식하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일이다. 자기 본성 욕구를 이루기 위해 관계가 깨진다면 역설적으로 관계 파괴가 본성적 욕구 성취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 오는 장애 요인을 제거함과 자신의 본성적 욕구를 성취해 가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관계 성공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했죠. 관계 깨지는 이유,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 관계 때문에 직장 그만둬, 가정에 문제 생겨, 부부관계에 문제 생겨, 부모 자식 간에 문제 생겨. 그럼 다 같이 실패자가 되는 거죠. 자, 좋은 관계라는 건 어떤 관계냐? 자, 윈윈의 관계를 말합니다. 윈윈 관계란 나만의 성공이 아니고 상대방과 함께 성공하는 관계예요. 항상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나만의 성공 아니에요. 나만의 승리를 위한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상대방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좋은 파트너십을 갖기 위해 중요한 원칙, 승승의 전략을 가져라. 윈윈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요. 절대로 실패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 혼자의 뜻만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갖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파트너 관계를 승승의 관계로 가졌어요. 하나님도 성공하시고 그의 파트너도 성공하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좋은 파트너십을 갖기 위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윈윈 전략, 서로의 승리, 서로의 행복을 만드는 거죠. 승패의 전략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먼저 실패한 베드로를 야 어차피 실패했으니까 나나 따라와라 그게 아니고 베드로를 성공하게 만들어주죠. 그런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하고 불러요.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며 누구도 혼자서 행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혼자 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유일성의 특징은 바로 우리가 다 모두 다르다는 것이며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혼자서는 안 되며 그래서 파트너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성의 특징은 상대방을 배려함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성품이죠. 진정한 파트너십은 자기만의 성공이 아니라 파트너와 함께하는 성공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파트너가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느낄 수 있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떻습니까? 네. 아유, 난 당신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만난 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게. 네. 파트너는 종이 아니죠. 나만의 이익을 위한 좋은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누가 나만의 성공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파트너십은 깨지고 결국 내가 실패합니다. 룻과 나오미의 파트너십, 성경에서 가장 파트너십이 잘 된 사람은 바로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과 나오미죠. 그들은 승승의 관계를 가져요. 보면은 항상 상대방의 행복을 고민하고 있어요. 네. 밖에 나가서 일하던 그 룻은 시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집안에 있는 이 시어머니는 항상 룻을 제가시켜가지고 좋은 신랑 만나서 제 행복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파트너십은 사울과 다윗의 파트너십이에요. 반대로 파트너십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관계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이들은 처음엔 좋은 관계였는데 가능성을 보였지만 결국 상대방을 시기 질투하여 승승의 기회를 못 치고 패승,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기는 그런 전략 때문에 결국 실패한 거예요. 부부는 행복을 위한 파트너지 일방적 상하 관계가 아니고, 부모 자녀 역시 행복을 위한 파트너지 일방적으로 다뤄야 할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가정교실에서 부모교실이나 이제 앞으로 가정교실 이런 것들, 가정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은 항상 중요한 것이 상대방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요. 항상. 네. 이웃과 이웃, 직장 동료들 모든 관계는 승승의 관계가 돼야 한다. 때로 원수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붙여주는 파트너고, 때로는 구제해야 할 사람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파트너로, 때로는 힘든 사람도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게 한 파트너로 붙여주심을 기억하자.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울을 붙여주시지 않았는가. 이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성공이라는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붙여주신 파트너이지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라는 그런 적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소통의 방법을 이제 훈련해야 됩니다. 소통의 방법. 자기 본성적 본능의 욕구를 성취해 가기 위해 상대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상대방은 모든 게 나와 다르다. 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면서 서로의 행복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소통이 필요해요. 소통의 능력.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점만 있지 다른 점만 강조하지 소통의 능력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소통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자기 주장만 해. 자기만 옳다고 해. 자기의 가치관만 좋다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도 상처받고 또 두 사람 다 상처받아요. 한쪽은 자기 식대로 안 따라주니까 또 열받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한쪽은 계속 그 억눌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걸 추구를 못하니까 그게 억압받으니까 또 상처가 되고 이게. 자,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갈등을 만들고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소통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다음과 같아요.
첫째, 신뢰성 만들기. 좋은 소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신뢰를 쌓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가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다른 가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웃과 이웃이 직장에서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먼저 쌓아야 할 것은 신뢰예요. 말은 멋지게 하는데 행동에서 신뢰할 수 없다면 소통을 기대할 수가 없죠. 저 사람 뭐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다 소용없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신뢰 통장에다 저축을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정직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약속의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으로, 업무 능력 이런 것들로 신뢰의 중요한 성품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믿을만해. 그럼 그 사람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 그런 가운데서 하는 말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얼마만큼 신뢰해 줄 수 있는가. 내가 나의 가치를 말했을 때 그걸 얼마나 믿어줄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소통을 방해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신뢰를 안 쌓다가 어느 날 뭐 애들이 아빠 난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아빠가 야 너 그거 지난번에도 한다고 그랬다가 또 뭐 이렇고 저렇고 하더니 뭐 그거 못 믿어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신뢰성을 쌓는 거. 그 다음에 대화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소통을 위해 훈련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대화법이에요. 대화법 역시 직접 대면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글을 써서 하는 방법도 있고 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기타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일단 대화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청이에요. 이거는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이에요. 상대와 대화를 나눌 때 공감은 아주 중요하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겠네. 이해해. 몰랐네. 미안해. 화내는 게 당연해. 이런 공감 표현들은 대화를 이어가고 뒤에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듣고 나면 나의 생각을 표현해야 할 시간이 와요. 이때 언어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짜고짜 내 생각은 이래. 이거 아니면 난 절대로 안 돼 등의 말을 하면 이제 더 이상 대화는 끝나는 거예요. 따뜻하고 매너 있고 공감하는 단어와 문장, 공손한 생각, 상대방이 감동할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뭐 미안하지만 이라든지 앞에다가 그런 걸 붙여요. 너무 감사한데 라든지 늘 부족한데도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데 대해 고마움을 말하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가치를 따라주지 못함에 대해 죄송함을 말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이루고 싶은 본성적 욕구를 진실되게 설명해 나가는 거죠. 왜 그것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걸 엄청 잘합니다. 엄청 잘해요. 그래서 뭐 싸우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분석을 해서 그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들을 서로 생각하게 하고 분석해서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한지, 그것이 이룰 수 있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를 말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더 기다리면서 열심히 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 진실한 마음을 말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임을 말하고 조율입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고 때로는 자선책을 강구하는 조율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므로 얻기 위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조율의 능력이 필요하고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먼저 이루어주는 것도 중요한 조율의 방법이에요. 내 것을 이루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것을 이루도록 만드는 거예요. 피드백 받아보기.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필요하다. 피드백은 나의 문제점, 잘하는 점, 고쳐야 할 점, 변화해야 할 점들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아요. 자신 스스로가 돌아보는 셀프 피드백도 필요하죠. 오늘 내가 한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고쳐야 할 부분은 뭔가? 다르게 표현했다면 더 나은 표현은 무엇이었을까? 등의 셀프 피드백도 아주 중요하죠. 상대방의 피드백, 내가 말할 때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지 않은 말, 고쳐야 할 말, 변화를 주면 더 좋은 부분들이 뭔지 체크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대화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드백은 꼭 필요하다. 필요다. 한자가 빠졌네. 자, 그 다음에 기타 다양한 방법들이에요. 신뢰, 대화법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타의 방법들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실천해보자. 함께 식사하기, 선물 주기, 상대방에 대해 연구하기, 이해하기, 상대방의 관심사 이루어주기, 그의 친구나 부모, 자녀 등에 관심 가져주기 등 또 다른 방법들이 많다. 중요한 건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의 언어 5가지. 언어의 사랑, 선물 주기, 함께 있어주기, 도와주기, 스킨십. 자, 3번째는 방어 능력 키우기예요. 네.
이게 지금 알람이 자꾸 울리고 있어요, 목사님. 예. 자, 방어 능력 키우기. 예. 나의 본능의 욕구를 이루어가는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장애 요인은 아주 많다.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데 무시한다든지, 재능 개발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좋은 말, 따뜻한 말을 듣고 싶은데 아무 말이나 막 한다든지,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싶은데 무시하고 단점만 지적한다든지 등의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작동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내 본능의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데 그냥 무시당해. 재능 개발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해. 좋은 말, 따뜻한 말을 듣고 싶은데 맨날 그냥 지적만 해.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에 상처받고 아픈 감정을 갖게 되며 나아가서 자기 본성적 욕구들을 포기해. 아유,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실패의 길을 걷죠. 그래서 스스로 방어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어 능력을 키워야 돼요. 방어 능력을. 네. 방어 능력을 키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저 왼수 때문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수가 화살 쏘는 거는 정당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정당한 거죠. 왼수가 화살 쏘는 것까지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방패를 해야죠, 방패. 적이 화살 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는가? 화살 쏜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화살을 방어할 수 있는 뭐에 방패를 가져야 한다. 사도 바울도 적이 쏘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 방패를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사람들로부터 오는 불화살을 방어하기에 필요한 방어 자원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순간 감정을 컨트롤해야 돼요. 상대방이 막 안 좋은 소리하고 무시하고 막 그럴 때 그 앞에서 막 그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순간 감정 컨트롤하기. 여기에는 심호흡, 다른 생각하기, 잠깐 기법 사용하기, 생각 이동하기, 자리 이동하기. 생각 이동은 뭐예요? 딴 생각하는 거죠. 딴 생각. 자리 이동은 뭐예요? 그 자리를 잠깐 피해야죠. 네. 근데 그 자리를 피하면 그냥 폭탄이 미사일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들어주는 거죠. 네. 생각을 이동을 시켜서. 상처받지 않기. 상대방이 반대하고 상대방이 무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상처를 내가 받으면 안 돼요. 상대방은 화살 쏘고 그냥 가버리는데 나만 화살 맞아가지고 상처받으면 안 된다.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그러려니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현재 감정을 이해하고 때로는 웃으면서 넘어가고 때로는 공감하면서 넘어가고 자기 방어가 필요해요. 전도서 7장 21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두기 아니고 두지 말라고 한다. 이것도 수정. 기다려주기. 때로는 자기 생각, 요구들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해요. 진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그게 진짜 하고자 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이게. 네. 순서 바꾸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당장 이룰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때는 순서를 바꿔요. 먼저 상대방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현재 해야 될 일을 바꿔서 먼저 해야 할 일을 통해 상대방과 신뢰관계를 쌓는 거예요. 일단은 한 발 후퇴해서 신뢰를 쌓는 거죠. 상대방을 입장 이해하고 배려하게. 나의 본능적 욕구를 가로막는 이유가 뭔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상처가 있는지, 환경이 무엇인지, 삶의 배경이 뭔지, 그의 아픔이 뭔지, 네. 또 꿈이 뭔지,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그의 인생의 여정 등 상대방의 입장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은 그래서 저렇게 저 말만 했다가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주 기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기. 그 다음에 자기 행복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나의 본능적 욕구는 당장 이루어질 수 없지만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행복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운동, 취미생활, 잘하는 것 해보기,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들 해보기, 이런 거. 자원 사용하기, 상담, 행복 프로그램, 영성 강화, 이런 것들은 다 사용해야 될 자원들이에요. 독립하기, 자기 본능적 욕구를 이뤄가기 위해 때로는 독립적 삶을 추구해야 할 때도 있어요. 관계의 독립, 장소의 독립. 관계 독립은 뭐예요? 네, 우선은 그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100%라면은 좀 줄여요, 이거를.
그래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자세. 그리고 장소의 독립은 때로는 이렇게 뭐 분리를 하거나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때로는 나누어서 살아갈 필요도 있는 거죠. 삶의 독립, 환경의 독립 등. 자, 선으로 이기기. 로마서 12장 21절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다. 세상은 결코 나의 본성의 욕구대로만 살 수 있도록 흘러가는 에덴 동산이 아니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대적과 해방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수많은 장애 요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 다짜는 지우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극복하면서 자기의 본능적 욕구를 이루어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 요인들로부터 날아오는 화살들에 상처받아서는 안 되고 스스로 방어의 능력을 키워야 하며 나아가서 이제 그들을 향한 공격의 능력을 키워야 돼. 공격. 근데 성경은 공격을 하되 뭘로 하라 그럽니까? 악은 안으로, 악으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만일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자 하거든 그와 심리를 동행하여 주라. 이게 이제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상대방이 화를 낸다면 나는 웃으면서 대하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존귀함을 잘 방어할 뿐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상대방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의 성품으로 창세기 3장을 이기라 그런 이야기죠. 결국 이겨야 내 본능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면 뭐 아무것도 내 욕구의 본능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선한 무기들은 뭐가 있나? 상대방 이해를 키우기, 좋은 점 고마운 점 찾아 감사하고 칭찬하기, 사랑의 신뢰 만들기, 장점 찾아 발전시켜주기, 약점 담당해주기, 상대방 성공 돕기, 먼저 상대방의 관심 성취시켜주기, 소통하기. 요게 상담할 때 많이 쓰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자, 본성의 본능적 욕구 강화하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다. 아무리 장애 요인이 주변을 둘러싸고 방해한다고 해도 결국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본능적 욕구를 실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어떤 사람은 장애 요인이 발생하면 자기 본성적 욕구를 포기해줘. 그리고 항상 후회합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장애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를 실현해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본능적 욕구가 얼마나 분명하며 간절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느냐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 청소년들 상담하고 적성 검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네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저 이겁니다.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냐? 진짜 하고 싶은 일이냐? 그렇다면은 이런 일을 이룬 사람들에 대한 책을 몇 권 일단 읽어봐라. 그걸 읽어보면서 더 흥분이 되면은 기분이 좋고 기대감이 커지면 너는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을 수 있지만 읽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다. 필요하면 그 현장을 가서 경험을 해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가서 그런 책들을 진짜 읽어요. 읽고 난 다음에 와서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건 네가 갈 길이니까 내가 부모님들을 설득을 해볼게 해서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죠. 이제 자 그래서 진짜 가고 싶은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진짜 가고 싶으면요 하여튼 뭐 지금 못 가도 속에 그 꿈이 그냥 항상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예, 그 차이점이에요.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간절한가에 달려 있어요. 이 간절한 열망이 우리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때부터 40년이 지나간 이후에도 이 사람은 그 열정이 안 식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안 식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나한테 주세요. 내가 아직은 왕성하고 가서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장애 요인을 보고 물러서고 포기할 정도면 그가 말하는 이루고 싶은 본능적 욕구의 지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애 요인이 많은 장애 요인들을 만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본능적 욕구가 절대적 가치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기다릴 수는 있지만 중단하지 않고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만두지 않고 순서를 바꿔서 지금은 내가 양보하지만 어느 땐간 내가 간다. 그래서 바꿔갈 수는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본능적 욕구를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데 무시당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훈련부터 시작을 해야 돼. 저 사람이 백날 무시해도 내가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훈련. 그 다음에 무슨 훈련을 해야 돼, 이제?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오히려 존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말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행동을 하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자기를 키워가야 돼요, 이게. 키워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내가 자기를 존중히 여기기 시작을 할 때는 상대방도 자기가 무시하는 걸 자꾸 이렇게 함부로 못해요,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모든 욕구가 다 비슷해요. 자신이 이루고 싶은 본성의 본능적 욕구가 뭔지 확인하라. 그리고 그것을 강화시켜라. 자, 사람의 본성의 욕구를 방해하는 사람으로부터는 장애 요인 5가지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차이점이에요? 추구하는 가치관의 차이점이에요. 성품의 차이점이에요. 생활 방식의 차이점, 처해 있는 환경의 차이점, 소통의 장도의 문제점이에요. 이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요소는 뭐예요? 우선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돼요. 절대로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소통의 방법을 훈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방어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선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는 본성적 본능의 욕구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죠. 이제. 자, 대화법 5가지는 뭐죠? 자, 경청, 공감, 자기의 매너 있는 말 표현하기, 그 다음에 조율, 피드백이에요. 이렇게. 자, 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일반 감정과 친해지는 거 8가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번째, 6번째, 7번째, 네, 8번째. 네. 자, 그 다음에 아픈 감정 치료하는 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오전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